앞서 긍정적 노화의 조건 중 하나로 일하기가 들어있었는데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 나이 들어서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 분들의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한국은퇴연구소의 우재룡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몇 세쯤에 은퇴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정관상 정년 나이는 한 58세 전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 정년퇴직해서 나오는 나이는 53세입니다. 그리고 이 저성장하고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체감하는 정년의 나이는 점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한테 물었는데요. 본인이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48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거의 70%는요. 자신이 정관에서 정한, 즉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흔히 은퇴와 이 정년퇴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네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 은퇴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은퇴라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소비를 하는 그러한 단계의 생활을 은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년퇴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정년퇴직은 퇴직입니다. 즉 네. 회사에서 물러났다는 뜻이지 이 은퇴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물론 은퇴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은 고령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정년퇴직 뭐 이런 뭐 제도에 의해서 뭐 좀 분위기가 나온 거고요. 외국에서는 이 은퇴하고 정년퇴직이 일치합니다. 외국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그 고령자를 일찍 내보내는 분위기가 없는 데다가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물러나면 그것이 곧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 은퇴가 연결 똑같은데 우리는 그냥 막 내보내기 때문에 대충 이래 짧게 일하고 내보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년퇴직과 은퇴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 경우는 어때요? 정년퇴직 뭐 실태라든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하고는 뭐 사뭇 다른데요. 먼저 네. 미국인데요. 네. 미국은 그 나이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 해서 뭐 나가라고 규정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정년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언제 물러나느냐?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회보장연금을 타는 나이가 65세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사회보장이 시작되는 그 혜택이 시작되는 65세에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65세 그 근처가 정년 퇴직 나이고요. 네. 일본은 1994년에 이미 정년 나이를 60세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에요. 그래서 20년간 정년 퇴직이란 60세다 이렇게 왔는데 올해부터 정년 퇴직 나이를 65세로 정부가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고하면 보통 다 일본 기업들은 지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근로자들은 올해부터는 이제 65세에 정년 퇴직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60세로 뭐 강제화하자 뭐 이렇게 법률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도 뭐 60세를 공고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기업 현실에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정년퇴직한 후에도 뭐 일자리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 퇴직 후에도 몇 살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뭐 일단 그렇게 질문하시면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한번 설문을 해봤는데요. 50대에게 물어보니까 65세까지 일하고 싶대요.
어. 50대의 경우. 네. 근데 60대한테 다시 물으니까 69세까지 일하고 싶대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뭐 하여튼 가능하면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 노인 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중에서 현재 노인 중에서 약 45%가 빈곤 상태입니다. 근데 OECD 평균 빈곤율은 11%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배가 높습니다. 네. 노인 빈곤이.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욕구는 뭐 자의반 타의반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일하는 분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일하는 실버 뭐 푸어 해가지고요. 실버 워킹 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고 즉 70대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그 일이 생계형 일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임금 근로자는 한 25%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뭐 자영업을 도와주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철저한 노후 준비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나요? 예, 워낙 이제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갑작스럽게 정년을 당했거든요. 네. 정년 퇴직을 당한 겁니다. 네. 자기는 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통보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6개월 내에 당장 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물으니까 80%가 자기가 원래 하던 일 있죠. 원래 일생 동안 해왔던 일에서 당장 6개월 내에 재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지치셨으니까 완전히 뭐 풀타임으로 일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파타임으로 일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또한 대부분이 거의 10중 8구는 풀타임으로 주 5일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은 뭐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하고 생계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후 준비가 참 열악한 그런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일중독 때문에 뭐 출근 그 자체를 위해서 지출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제 실패하기 쉬운데요. 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장년 일자리 관련해서 뭐 좋은 사례도 제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행복하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년층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자리는 뭘까?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요.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취미 여가를 승화시켜가지고 취미 여가를 상당히 프로 수준으로 올리면 이게 재취업 효과가 납니다. 보수도 나오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색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장년층들의 상황을 보면 노후 자금이 있느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삶의 보람을 사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네. 네. 그 4가지 형태를 정리해 보면 내가 그다지 뭐 자원봉사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노후 자금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은 즐기셔야죠. 유유자적하는 형이겠죠. 유유자적하는 형의 그런 뭔가 일자리를 좀 가벼운 일자리겠죠. 그런 걸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노후 자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회 공헌형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뭐 소득 중심이 아니라 어디 보람 있는 봉사 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후 자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소득 보충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죠. 급하게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급하게 찾긴 찾아야 되겠지만, 즉 노후 자금이 없기는 하지만 사회에 좀 보람되는 걸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평생 현역 일을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기가 적합한 곳이 어디냐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세미 씨도 미국에 좀 계셨지만 미국에서 보면 그 은퇴자들이 하기 좋은 일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 네, 우리보다는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이 그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요. 네. 휴렛 패커드나 뭐 인텔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요, 심지어 내가 1년간 비영리 단체에 가서 일하고 싶다, 체험을 하고 싶다 하면 급여를 거기로 보내줘요. 회사가 급여를 거기로 보내주면서 공로 연수를 일종의 거기 가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데 가서 일을 하세요. 급여는 드릴게요. 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네. 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있는 데다가요. 이런 비영리 단체 활동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 보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자리를 찾도록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적인 사회 참여형의 일자리가 가장 보람이 높으니까 보람도 있고 만족이 높으니까 그런 쪽의 일을 많이 추천해 주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보면 간병에 관한 이야기들, 네. 그런 일자리, 그다음에 건강이나 재무 설계에 관한 일자리들, 리더십, 그 영성에 관한 일자리, 그리고 힐링, 정보 활용 이런 쪽에 젊은이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들을 잘 골라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나 여가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직업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도전 정신도 약화되고 좀 쉽게 결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중장년층들이 추구하는 취미여가를 보면요. 너무 네. 가벼우세요. 그러니까 취미여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벼운 취미여가하고 무거운 진지한 취미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우리 중장년층들이 하는 그 취미여가는 전부 가벼운 취미여가입니다. 등산, 등산, 산보, 네. 공연, 관람, 어. 여행. 네. 주로 여행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하면 지루하기 쉬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반복되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지한 취미여가는요, 그 취미여가를 사회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중장년층들이 은퇴하면 많이 하는 게 이제 악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 찍기입니다. 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 사진 찍기라는 이 취미여가를 어떻게 하면 이게 사회 참여형으로 연결할 수 있냐면 네. 막연하게 그냥 그 야생화를 찍거나 풍경을 찍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진 찍기를 가지고 외국계 그 IT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분이 사진 찍기를 가지고서 이 비영리 단체를 다니면서 각종 행사에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장애인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주의가 좀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애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마음 편히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봄 사진관이라고 이게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두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 3일만 일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라봄 사진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애인들을 편하게 사진을 찍어줘요. 물론 일반인도 찍어줍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따뜻합니까? 네. 취미여가가 승화가 됐죠. 네. 이게 바람직합니다. 보람도 있고 만족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한 취미여가를 추구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름 바라봄 사진관 이름조차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소개해 주신 사례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중장년층 분들이 일터에서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